저는 방송 중에 속보로 떴는데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 하냐 그러고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자,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된 것 같아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 오늘 내가 이 세 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명쾌하게 정파적 논리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자, 한동훈 일단은 첫 번째 세 분 어떻게 어제 발표 나는 순간 어떤 일감, 첫 느낌 뭐였어요? 박준 변호사. 저는 방송 중에 속보로 떴는데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 하냐 그러고 그 방송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인데 영 다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을 하여튼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아, 녹음 방송, 네, 녹음 방송입니다. 생방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멘붕이 왔구나. 예, 와가지고 예상을 이제 하더라도 정말 마지노가 중앙지검장 좀 더 가면 검찰총장 그것도 어렵지 않나. 검찰의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뭐 그쪽은 갈 거다라고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두 단계 정도 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갈 것이다라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SBS 임찬종 법조 출입 기자가 옛날에 네. 그 페이스북에다 비슷한 얘기 썼어요. 하도 반대하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 보내지 뭐 약간 농담식으로 임찬종 기자가 쓴 적이 있는데, 자, 김준호 변호사님 예전에 잘 되면 남부지검장이라고 그때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맞는 게 없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인선을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본인이 자기 배반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13기인데요. 네.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이 돼요. 2013년. 네, 13기가. 김현웅 장관이 16기인데 2016년에 법무부 장관이 돼요. 예.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대충 한 사법연수원 22기 앞뒤도 정도가 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좀 빠르죠. 23기니까. 김호수 20기. 총장이 20기잖아요. 20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가 대충 지금까지 왔던 거란 거죠. 한 해 한 해 이렇게 붙여 보면 옛날에 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파격이냐를 견주어 보려면 우리 한동훈 검사장이 워낙 이제 젊으니까 좀 더 파격이긴 한데 기수가 27기니까 대충 한 2027년쯤에 이제 하면 이제 큰 무리가 없는 인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을 게 한 5년 당겨온 거죠. 윤석열 정부 말기에. 네, 말기에 이제 한번 선물 줄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당겨온 거고, 그러니까 쇼크로 따지면 물론 역대 최고의 쇼크는 강금실 장관이 임명됐을 때가 강금실 장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파격을 딱 했기 때문에 끝난 건데 이제 그 다음 파격 정도로 이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행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검사장 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검찰국장을 가기에 지금 조금 늦었다. 그렇다면 대검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 이게 맥스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고검장 승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정쩡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부지검장 정도 본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간 거는 당선인 윤석열 당선자가 변심했다. 생각을 바꿨다. 정무적 대응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반부패 부장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반부패 부장은 여러 명이 했어요. 지금 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친정부 인사로 이성윤 지검장도 반부패 부장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반부패 부장하면 원래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수부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중수부장 비슷한 역할. 옛날에 중수부장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장. 자, 신 변호사님 어떻게 어제 일감이 뭐였습니까? 듣는 순간. 이거는 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딱 처음에 그 사진과 이렇게 속보가 보통 뜨잖아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냥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저는 원칙론부터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속한 원칙적으로 권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사실 인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용산 이전 문제로 모든 이슈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한동훈 후보자 이슈로 아마 이게 또 그다음 블랙홀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를 봤을 때 그 3번이나 자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의 사실상 피해자죠. 피해를 많이 받고 뭐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피해를 본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수사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런 뛰어난 분을 굳이 지금 법무행정 쪽에다가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분은 수사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실관계들을 더 밝히는 쪽에 역할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저도 김준우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뭐 남부지검장 아니면은 수원지검장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성과를 수사로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 고검장,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장을 이렇게 승진하는 것이 조금 더 정무적으로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이 배경 속에는 사실 그 검수완박에 대한 좀 예민한 반응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시안을 못 박아놓고 172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의원총회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낸 것인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모든 정치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질 거고 먼저 지는 사람이 저는 결국 웃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정무적인 고려는 조금 많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무적인 고려는 아쉽다 얘기했는데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시간 전에 한동훈은 더 이상 조선 제1검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이다. 인사청문회를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조선 제1검 뭐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를 잘한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법무행정으로 앉힌 거는 민주당에서 중앙지검장 앉히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시킬게. 뭐 이런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검 대신에 펜 아니냐. 민주당이 싫어하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장제원 실장이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게 사실은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나머지의 메시지는 이제 안 보여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중히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뭐 그 속내를 들어보다 보면 뭐 그게 행정이든 뭐 수사든 어쨌든 간에 검찰이라면 굳이 뭐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뭐 수사 안 해도 먹힙니다. 말만 하면 되거든요. 검찰의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펜으로 촉대를 세우면 검도 되는 거고. 펜으로 이렇게 막 찌를 저는 수 그렇게 있나요?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굳이 문민주의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같은 말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이게 진짜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면 예.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죠. 예. 검찰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검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달리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메시지가 상대 진영에서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공포감이나 협치라는 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 저는 협치 부분에 말씀 나왔으니까 협치. 예.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협치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사실관계를 복귀해 보면 검수완박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이 부분을 먼저 밀어붙이겠다고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예. 협치는 거기서 깨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검수완박을 하는 순간부터 당연하죠. 그때 협치는 깨졌죠. 근데 저는 문제가 겁니다. 그럼 깼을 때 그 무한 책임을 당선인이 이제 지거든요. 저쪽에서 협치를 깨면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덤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검수완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대강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조금의 더 지혜를 발휘하고 속도 조절이라든지 저도 그래 여러 가지 보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더 그렇죠. 넣었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쪽을 제가 취재할 역량은 없고 검찰을 깊이 취재하는 기자들을 제가 취재하죠 보통은. 그렇군요. 그래서 취재를 해보면 야 검수완박 논란이 있는데 지금 대차게 붙어야 되니까 제일 잘 싸우는 투사 한동훈을 등판시키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검찰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예. 이거 정쟁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면 정쟁의 문제로 해가지고 검찰 조직이 더 정치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니까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게 더 오히려 복잡해진다. 사안을 전국 국민이 진영으로 두 개로 쪼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첨언을 하자면 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검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도 매번 얘기했던 것이 수사의 객관성 담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한동훈 검찰총장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상대 진영에서는 인정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게 되면은 그 인사권을 행사해도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또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나가서 또 답변 듣는 역할 많이 하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검찰 얘기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시고 이제 논란을 좀 그만 만들자 이게 또 국민적인 뜻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을 그러니까요. 만드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강대강 대치로 보일 수밖에 강대강 없다는 대치다. 거죠. 추윤 갈등 시즌 2를 찍고 싶어 하는 건 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거죠. 모든 건 윤의 음모다. 뭐 아니 이런 거. 음모는 아니지만 요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와 관련해서 오늘 지금 인터뷰상으로는 이미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을 했다 당선인께서 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누가 그렇게 제가 아침에 좀 인터뷰를 봤는데 뭐 국민의힘 관계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라면 저는 더 좀 상황이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말했던 검찰 개혁 그 이른바 검수완박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선회를 해가지고 한동훈이 지명이 되고 후보자가 됐다면 조금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이미 법무부 장관을 이제 5명 정도 거론이 계속 됐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네. 저 한동훈 한번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윤 당선인은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다 맥락이 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무혐의 되는 시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민정수석 안 두고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 뭐 검증시켜 다 하겠다. 예. 법무부 장관한테 모든 힘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임라인에서 보면 더 좀 상대 진영이나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검수완박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이게 이렇게 강대강이라는 말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이것이 가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예. 신중론도 있고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어요. 유예 기간 또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후보자로 임명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아닌가 돌아갈 길을 좀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 민주당이 먼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협치를 깬 건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동훈 카드로 강대강으로 맞선 거 저는 그 부분 정무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또 선택을 할 때 또 검수완박을 더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네. 그거는 말 그대로 행정 권력의 남용도 국민들이 심판하겠지만은 의회 권력의 남용도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어떻게든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더 밀어붙일 때에는 전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또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전 좀 그렇죠.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둘 다 자, 똑같아요. 요거를 좀 지방선거 여쭤볼게요. 관련해서는. 그럼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여쭤볼게요. 네.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고 네. 지금 양당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야 잘됐다. 뭐 잘됐다기보다도 이를테면 민주당은 이제 뭐 김학의보다 더 한 사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검수완박에 어떤 정당성이 생겼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다가 오히려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자,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네, 일단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지방선거 미칠지. 정도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사실은 뭐 저는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라고 표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입법을 함으로써 이른바 중도층 산토끼가 뭐 좋아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환영을 받겠죠. 그런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자체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서 뭐 투표율이나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지자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방선거가 조금 세모라고 하더라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서 저는 상계가 된 것 같아요. 법률 용어로 쌤쌤이라 이런 표현 되나요? 똑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당선인은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직자나 당원 입장이고 출마한 입장이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예.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5월 10일 날 취임을 해가지고 6월 1일이면 3주 만에 하기 때문에 뭐 이른바 허니문 그걸 떠나서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밀어주기 마련인데 이게 지금 밀어주는 국면이 안 됩니다. 청문회 국면이 되면서 전국 자체가 소용돌이를 친다 그러면 싹 갈라지는 모양새고 중도가 어디로 갈지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했던 거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선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뭐 둘 다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없을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 그럼 그냥 같이 서로 그냥 지지층 서로 결집. 그렇죠. 뭐 그 정도. 예. 저는 생각이 달라요. 예. 저는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하다고요? 우리 저는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상계 얘기를 하셨는데 상계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서로 퉁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는 퉁칠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방선거라는 거는 소규모 단위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의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코로나고 해도 지역 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지금 지방 권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에너지 내지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거를 이미 정권 교체 에너지는 한번 썼고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이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못하네. 둘 다 네거티브 경쟁이거든. 더 못하기 경쟁이고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나쁘지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땐 상계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이 더 불리해지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기 때문에 얻을 이익을 고려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국민들을 지금 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열불나게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이익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당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전 이건 선거용이라고 보는데 둘 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고 그에 따르면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지층 결집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민주당부터 먼저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솔직히 주요 광역자치단체 후보난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구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전 같은 무슨 복지구도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기가 약간 머쓱한 상황에서 요렇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같고 윤석열 당선자는 이걸 맞받아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패배도 각오하고 여러 가지 인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대구시장 그리고 강원도지사 이런 공천 부분에 있어서 본선 경쟁력보다 친윤에 힘실어주기가 확실히 좀 있다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내각에서도 안철수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김은혜 대변인 보낸 거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견제구고 박근혜 대통령 만난 거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견제구고 충북에도 김영환 전 의원 내려보냈고 김진태 의원 잘라냈고 강원도지사 지금 컷오프 됐고 그 상황에서 안철수계도 내각에 하나도 없고 그럼 완전 이것은 원팀이 아니라 윤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좀 안 하려 했는데 했기 때문에 하는데 원팀이 아니라 윤팀이다. 그냥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제가 받아들이는 지방선거 저도 된다. 크게 상관없다. 근데 국정 운영에 큰 문제 없다. 당선인이 예를 들면 김태흠 의원 출마하라고 하는 거는 지방정부 이번에 너무 중요하다.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겨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가 좀 얘기를 그렇지만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충남지사는 양성조 현역을 이길 수 있을지는 뭐 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지지율이 높아요 여론조사를 그렇죠.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을 좀 얹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승리하고 이보다는 본인이 그리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이 유리할지 그는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가 돼가지고 윤심 작동을 해가지고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권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조금 달리 가는 모습은 눈에 띕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딱 보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래 되면 나올 필요가 잘 없었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여당 내 야당의 융성 그리고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 후보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건 본인한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권력보다는 총선이 중요한 거고 당을 자기 중심으로 가서 다음 총선까지 확실한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지사나 예. 대구시장을 좀 묶어서 보기에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윤심이 작동해서 뭐 그런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니, 더 더 이기는 잘- 후보로 나오니까. 예, 이기는 후보로 그거는 본선 나오긴 해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인 거니까 지켜봐야 되고,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게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게 보인다. 제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구도적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게 서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민주당이 0.7% 차이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집중을 하면요. 그럼 민주당이 망할 겁니다. 검수한박 얘기해 볼게요. 자, 검수한박은 뭐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논리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검수한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거를 보완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아까 전에 김준호 변호사님은 뻘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좀 뻘타에서 설명해 주세요. 뻘짓까지 가니까. 네, 뭐 왜 뻘짓인가요 이게? 아니 검찰 개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현재 실시된 게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법무부, 검찰, 경찰 얘기 다 들어서 법안 만들고 다시 패스트트랙 태운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계속 야당이랑 협상해서 국민의힘이랑만 협상을 안 했지 그때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데랑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걸 하나 바꾸는데 조금 바꾸는 것 같지만 자꾸 수정이 아니라 한 2년 3년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2달 3달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 이건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거예요. 네. 그거 청와대 이전은 할 수 있죠. 예. 2년 3년 걸릴 일이에요. 그거를 그렇구나. 5월 10일까지 무조건 용산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방향은 맞지만 속력은 이게 스피드가 너무 하면 이건 졸속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전 뭐 말씀 먼저. 저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 한 5년 정도가 아니죠. 사실 그 역사를 따지면 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검찰 개혁의 성과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 역량이 늘어났습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 다 동의하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들도 자신들이 검찰 개혁 실패했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되게 허무해요. 또 하나는 검찰 기관이 이제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 중립성이 더 확보됐습니까? 뭐 수사지휘권 몇 번 발동했는지 얘기 안 해도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편향성 더 심해졌거든요. 뭐 이성윤 검사장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변협, 참여연대, 민변조차도 이거 다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형사, 공안, 특수 이렇게 세 개를 나누지 않습니까? 형사부는 가장 문제가 없던 체제였어요.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법 시스템이 70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 문제 없던 형사 쪽의 그 영역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고요. 예. 원래 문제가 됐던 것이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가 항상 편향되고 뭐 중수부패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수사를 개혁하자고 했던 것이 원래는 검찰 개혁의 본체인데 그거 안 했어요. 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결국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는 수사기소가 합치된 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제시 시절에 특수부를 누구보다 늘렸던 데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상대방을 수사할 때는 특수부를 막 강화해서 인력 보강해서 칼을 휘둘러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수사받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했을 때는 자신들한테 칼을 겨누니까 특수부 해체하고 지금은 검수완박까지 온 겁니다. 이 모순을 저는 해결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시한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5월 3일 뭐 그때 공포한다 그러는데 임대차 3법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법 밀어붙이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거 저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민주당 이거 하면은 진짜 망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로남불은 맞지만은 그래도 검수완박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민주당 쪽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망하면 좋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걱정돼서요. 저는 분할계로 나가야 되니까. 되길 바라야죠. 지방선거 이기려면.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저 얘기는 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최근의 여론조사가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분리하는 걸 찬성을 한 연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공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되게 높게 찬성한다. 나왔어요. 저도 이 정도는 근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근데 생각하시는 이게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의총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공표할 수 있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시기상조론이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다른 건 그냥 다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각설 그냥 논거 그냥 이런 걸로 보이고 예. 그 시기상조론이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1980년대 형사소송법 책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재상 교수라고 형사소송법의 대가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1980년도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 부분 1번 긍정설, 2번 부정설, 3번 시기상조론입니다. 답이 시기상조론이에요. 40년째 시기상조론이에요. 그렇군요. 개혁이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거 놓고 싶겠습니까? 제가 검찰이라도 절대 반대하는데요. 예.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검찰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향이 맞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이 고민은 그거예요. 뭔가 불비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예컨대 뭐 특별수사청이든 중대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그걸 만들지도 않고 하는 게 뭔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성이 있지만 결국 이거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이다. 1954년 이후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 공백은 마치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안보 공백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거랑 저는 동료에 보긴 좀 어렵다고 보고 예. 아니 아마 5년 이상으로 못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이라는 거 우리 개혁들 다 보면 하나회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군개혁 그리고 국정원 국내 수사권 파트 폐지했을 때 금융실명제 이런 굵직굵직한 개혁들이 얘기 다 들어가면서 그럼 그 굵직굵직한 개혁들이 다 군인들이 예 개혁하 있어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개혁은 반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더구나 이 지금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저는 이 현재 대통령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 뭔가를 하려는 쪽에서는 공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백이 생긴다. 그게 청와대 이전도 안보 공백이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도 이것도 수사 공백이 반대쪽에서 근데 계속 그거는 공백을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맞장구 쳐줄 뿐이지 사실은 99.98% 이상이 경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약간 늦춰질 수는 있어요. 경찰이 아직까지 좀 그 부분이 어색해서. 그럼 황운하 의원이 얘기했던 6대 수사 검찰이 하는 거는 그냥 증발시켜서 상관없다. 그 말은 저는 좀 표현이 좀 강하다고 보는데. 뭐 증발이든 뭐든.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조금 발언권을 이거 균형 있게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뭐 안 드린 게 아니라 난 비판했는데 왜? 이게 아니라 비판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사권 분리 뭐 교과서위까지 하시니까 저희 현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건드려서 옵팀이나 그때 옵티머스나 그 라임 그 사건이 지금 수사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LH 투기 사건 그 수사 제대로 됐나요? 다 검찰에서 다 안 됐잖아요. 그 경찰에서도 했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관련된 그 상임고문 관련 수사 제대로 됐나요? 다 안 됐죠.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경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도 안 잡아놓고 이렇게 개혁 밀어붙이면요 누가 이익을 보나요? 결국 범죄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결국은 그리고 민생 범죄를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경제사범 같은 거 지금 경찰에 수사하니까 굉장히 더디다는 것이 실무에 정말 중론이거든요. 이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은 아까도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공수처에서는 왜 수사기소 분리를 왜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소의 정신을 정말 헌법처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뭐 타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처럼 사법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고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왜 공수처는 설립하면서 수사기소를 합쳐놓고 그거에 대해서 왜 비판을 안 하는 것이죠? 뭐 얘기하면 다 근본적 얘기가 그러니까 되니까. 저는 엄청 잠깐 길었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일단 발언권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뭐 국회 홈페이지 가셔서 의사락 보시면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후보한테 묻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냐? 찬성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안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찬성하는 안 있어요. 권성동안도 있어요. 예, 법안도 다 발의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를 최대한 한다. 요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안이 이게 어설프니까 국민의힘 안을 좀
이게 당론이다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전향적 자세가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민주당 너의 안이 너무 설이 걷고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토론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선거제도 개혁도 맨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대안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 수사 분리되기 전에도 문제 예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병우 전 수석 상당 부분 무죄 나왔습니다. 예. 이거 누가 수사했습니까? 검찰 특수부가 칼 휘둘렀는데 다 무죄 나왔으니까 무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소권 남용인가요?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사건 하나 김기춘 실장 무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닌가요? 아니 기존 검찰이 윤석열 체제 하에서 중앙지검 체계 하에서 특수수사 한동훈 부장 해가지고 쭉 했던 수사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검찰 개혁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이 사건 제대로 됐습니까? 그게 됐고 안 됐고 라임 수사가 검찰 개혁에 그 이루어지고 전후가 달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융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늘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걸 뭐 가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소권 제가 뭐 어지간하면 조국 장관 일가 별로 실드 안 칩니다. 근데 조범동 씨 관련한 부분도 상당 부분 무죄 나왔습니다. 유죄도 많았지만 그럼 기소권 남용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나요? 상관없거든요. 그거 누가 했나요? 한동훈 후보자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수사를 잘하냐가 아니라 수사를 속도 있게 밀어붙이느냐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성적표가 좋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최재경 검사장이 기소의 달인이라고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근데 남들이 다 무죄의 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 넘겨가고 그때 승진하고 기소하고 승진하는 게 무리한 문화가 또 검찰에 있다는 점도 짚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대안 없이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예. 대안은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당이죠. 국민의힘에서 잘못했던 것이 있다고 봐요. 선거법 논의할 때 뭐 비례대표 뭐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들고 나면 토론이 안 되거든요. 이거 잘못이라고 봐요.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도 불기소권 덮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수사를 덮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민기소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사장 뭐 직선제나 뭐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통제 방안들 다 테이블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침해 같은 거 그런 거 변호사 참여권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의 힘을 빼는 것만이 저도 범죄자들만 수사력으로 보강돼서 다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동의해요. 근데 그런 기반이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무조건 검찰이 미우니까 검찰 힘 다 빼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국민의힘의 대다수 유승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법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했다는 거죠. 2019년에 권성동 의원이 냈던 법안이 있습니다. 예. 더 강했어요. 근데 이제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 건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검찰소장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으니 그런지 결국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꾸지 말자. 그럼 모든 정당이 다 정권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뭐 그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저떠한 변명도 사실은 그 기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뭐 기차는 지금 출발했고요. 예.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그렇게 예. 하면 돼요. 권성동 의원 안이나 곽상도 의원 안을 가지고 똑같이 발의를 한 다음에 거의 같아요, 그걸 근데. 통과시키면 야 봐라 너희 아니다. 너희 원내대표가 낸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권성동 얘기하면 안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안으로 네. 야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멀지도 않은 3년 저는 전에 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누구의 안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5월 3일 시한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